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재취업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내가 회사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직장인으로서의 한계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였다. 회사를 다녀도 정년은 정해져 있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0대의 대부분 정년 퇴임을 한다. 연봉을 많이 주는 대기업은 심지어 중소기업보다 정년이 더 빠르다.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비해서 직장인으로서의 수명은 너무나도 짧다. 회사를 다니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일만 하면 월급이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덕분에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안주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삶이 무료하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반대로 몇몇 지인 중에는 회사에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을 하고 성과를 내고 인정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진급과 성과급이라는 보상을 받았지만 조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이직을 결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일 잘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해서 잘 되는 사람을 더 많이 봤다. 직장인은 한 회사의 인간 부품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조금 더 답답한 생각이 든다. 대기업을 다녀도 서울에 집 한 채를 사기 힘든 거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월 200씩 따박따박 모은다 해도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데 4년이 넘게 걸리고 요즘 집값이 10억이라는데 집을 사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결국 직장을 다니면 많이 받는다고 한들 한계가 정해져 있다.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회사를 잘린 내가 핑계를 대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재취업에 대한 생각은 계속 물음표만 들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3개월 동안은 거의 생각만 하면서 조금의 자기계발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다. 경력을 살려서 디자인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선택지는 좁아졌다. 그렇다고 내가 자본이 많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이 나이에서 무언가를 새로 배워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스타트 자체가 늦은 거다. 그 외에는 딱히 경력이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적은 급여나 고강도의 일을 해야만 했다. 대략 1년 전쯤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수 생활을 하면서 돈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스탠리님이라는 분이 부업식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퍼스널 브랜딩을 컨설팅 하시는 분이었는데 나한테 무료로 방법론적인 걸 알려주셨다. 퍼스널 브랜딩이랑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브랜딩해서 가치를 올리고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말하는 거다. 당시에 나는 디자인 프리랜서와 유튜브를 했던 경력들을 통해서 이것이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를 나누다가 스탠리님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피드백을 조금 해드렸는데 그때 스탠리님이 나한테 잘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지 몰랐다. 그렇게 어느 정도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 스스로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려던 찰나에 마침 취업이 되었다. 그래서 입사 초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투잡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 생활에 안주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 퍼스널 브랜딩까지 해나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엄두가 안 나서 어느 순간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대리운전이 있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당장 걱정은 안 된다. 작년에 투잡으로 처음 시작했던 대리운전은 사실상 나에게 매우 잘 맞았다. 운전이 재밌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좋고 술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 대리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퀘스트를 받고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었다. 유튜브를 시작했을 시점에는 회사를 그만뒀을 때 나는 막연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있으니 실업급여가 끝나고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새로운 알바를 구하거나 아니면 또 직장을 급하게 구했어야 했다.
그치만 대리운전으로 일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날만큼 일을 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또한 열심히만 하면 일반 직장인 월급 못지않게 벌 수 있다. 사실 전업으로 대리운전을 해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 그치만 대리운전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고 한번 대리운전 삶에 빠지게 되면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리운전 자체는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내 욕심에는 차지 못해서 지금 당장은 대리운전이 주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도전하는 것들이 점점 수익화가 되고 안정화가 되면 대리운전은 점점 줄일 예정이다.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취업을 하진 않지만 대리운전을 하면서 수익을 확보하고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다. 근래에 퇴사를 하고 자기개발이나 창업, 사업에 관련된 영상들을 여러 개 찾아봤다. 그 중에 엔잡하는 허대리님과 소심한 건물주님의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디지털 노마드의 삶의 목표가 생겼다. 그 누구라도 재능은 가지고 있고 그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 있어서는 나의 경험이 그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 유튜브 구독자 10,000명 그리고 나의 지난 회사에서 있었던 경력들이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다.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됐을 무렵 주변 지인들에게 계획을 얘기했다. 생각보다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이미 특출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과연 네가 잘할 수 있냐고 의문을 던졌다. 한편으로는 걱정해주기도 했고 응원도 해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의 경험을 통해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대부분 사업이나 창업을 새로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마련이다. 실패 사례만 주로 봤기 때문이다. 그치만 이번에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머무르게 만든다. 내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그동안 내 삶에 있어서 꾸준히 무언가를 해내고 결실이 낸 적이 없었는데 사실 현재 진행 중인 게 2개나 있다. 올해는 몸을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금을 들여서 PT를 등록하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7kg 정도 증량을 했다. 37년 동안 성인이 되고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몸무게의 변화가 없었는데 내 스스로도 몇 번 헬스를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다. 그치만 이번에 돈을 쓰니까 아까워서 노력을 하게 되고 노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다. 투자를 통한 변화는 선순환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1년 6개월 이상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접지 않고 꾸준히 지금까지 지속해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실행하려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유튜브 강의이다. 그래서 2월 중순쯤에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미루다가 친구에게 강의를 했었다. 친구가 본인 말고도 구독자를 상대로 강의를 진행해보라는 아이디어를 주었다. 그래서 구독자를 상대로 2월 중에 강의 모집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부터 모집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강생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 강의도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가 살려는 삶이 잘 될지 안 될지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디지털 노마드는 시간만 투자하는 거고 자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다. 어찌 보면 지금 37살이라는 나이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50대에 정년 퇴임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찾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게 아닐까. 나는 요즘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년은 나에게 있어서 기대되고 재밌는 한 해가 될 것 같다.